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선하다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에 아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합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하고 피의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지금 금전적인 배상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연락해가지고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음이 많이 다급하시고 그런 상황은 다 이해를 하지만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와서 다짜고짜 합의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반감이 더 생겨가지고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통치받았던 사건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선생님이 학생을 아동학대해서 통치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의자나 피해자 모두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야 이런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과도한 핑계가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로 남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게 된 그 점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고 피의자에 대해서 절대로 합의나 용서는 없다. 이렇게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검토해 봤을 때 기소를 한다고 하면 유죄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이 아이가 이런 사건 하나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 큰 트라우마가 남아서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우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좀 치유해주고 이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 생각나는 거는 선생님도 이제 그 아이가 정말 미워서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한 개입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사죄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하면 증오하는 감정 없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하고 피의자를 동시에 제 방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그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부모님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후에 피해자가 본인 이제 스스로 진정한 사죄문도 작성을 해서 아이님에게 전달을 했고, 최종적으로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피의자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만약에 범죄가 제3범죄라고 한다면 바로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죄가 제3범죄가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 발생한 손해가 비금전적인 손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서는 우선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합의이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그냥 막연히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해서 감형을 받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